내 통장엔 딱 1,0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병원비로 쓰려던 그 돈. 그날 난 안마의자를 질렀죠. 내 인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쓴 소비였습니다. 그런데요. 2달 뒤 나는 그 의자 앞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더 외롭게 만들 줄은 몰랐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은퇴 후 나를 위한 선물, 남들 다 산다니까 나도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오늘 영상은요, 단순한 소비 리스트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후회로 얼룩진 물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소비의 함정을 막아주는 가장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7가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고가 안마의자. 안마의자요. 들으시면 에이 그건 다 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왜 샀는가입니다. 제 어머니는 은퇴 후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 좀 쉬고 싶다.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푹 누워 있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홈쇼핑을 보다가 눈이 반짝이셨어요. 효도는 내가 나한테 한다. 그렇게 389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24개월 할부로 단번에 결제하셨죠. 그날 저랑도 통화하셨거든요. 너도 와서 써봐. 어찌나 시원한지 몰라. 처음 며칠은 정말 좋으셨답니다. 아침마다 앉아서 리모컨 누르며 커피 한 잔, 이게 진짜 노후다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3주 지나니까 안 앉으시더라고요. 이유요? 등이 아프대요. 너무 세서 목이 아프고 허리가 결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외로웠답니다. 결국 지금 그 안마의자는 이불 개는데 쓰이고 있어요. 389만 원짜리 빨래거리. 어머니는 요즘 그 의자 옆을 지날 때마다 한숨을 쉬십니다. 그 돈으로 그냥 가족들 밥 한 끼 더 사줄 걸. 나한텐 위로가 아니라 벽처럼 느껴지더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안마의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눌러줄 뭔가가 필요한 건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TV에 나오면 무조건 믿고 사게 되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 먹으면 불안하고 먹고 나면 후회되는 그것. 바로 건강식품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과도한 건강식품. 이거 먹으면 관절 안 아파요. 치매 예방에 효과 있습니다. 100세까지 거뜬합니다. 은퇴 후 어머니의 택배 박스는 어느 순간부터 전부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관절 영양제, 오메가3, 루테인, 흑마늘 진액, 밤에 잠 안 올까봐 멜라토닌, 면역력 걱정돼서 홍삼. 하루에 드시는 알약이 11개.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안 챙기신다는 겁니다. 병원 약은 독해서 안 먹어. 나는 자연식품이 좋아. 그 말. 홈쇼핑에서 그대로 들은 문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뿐 아니었습니다. 이웃 김 여사님은요, 홍삼 진액을 1년치 사두셨다가 여름 지나고 벌레가 생겨 통째로 버리셨어요. 사놓고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포장도 안 뜯은 채로 유통기한 넘긴 분도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 샀는데 건강은 더 나빠지고 마음만 더 불안해진 거죠. 그 돈이면요. 매일 5,000원씩 걷기 운동 끝나고 해장국 한 그릇 먹는 게 100배는 낫습니다. 진짜 건강은요, 택배 박스 안에 있지 않아요. 내 두 발로 걷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건강식품 꼭 필요한 건 챙기되 불안감 때문에 사는 소비는 멈춰야 합니다. 다음은 은퇴하자마자 무심코 많이들 지르는 그것, 큰 TV와 비싼 가전제품 이야기입니다. 이제 집에서 시간 많으니 좋은 거 써야지 하시는데 정말 그게 행복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대형 TV와 고가 가전.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좋은 거 하나 사야지. 그렇게 시작된 거죠.
75인치 초대형 TV, 300만원짜리 냉장고, 그리고 수증기 나오는 200만원짜리 전자레인지까지. 은퇴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 마음 저도 압니다.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이제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요, 어머니가 고가 TV를 사시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집에 가서 그 리모컨을 들었는데 채널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유튜브도 되는데 안 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냥 뉴스만 보니까 화면만 크면 뭐하냐. 눈은 더 피곤한걸. 알고 보니 화면이 너무 커서 눈이 아프고 리모컨은 복잡해서 조작이 어렵고 결국엔 작은 방에 있는 옛날 TV로 돌아가셨답니다. 그럼 냉장고는 잘 쓰셨냐고요? 아니요. 2칸은 비어있고 1칸은 김치 냄새만 나요. 이제 사람도 잘 안 오는데 왜 그리 큰 냉장고를 산 건지 모르겠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텅 빈 냉장고 안처럼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커다란 TV 보면서 혼자 밥 드시고 계신가요? 크기보다 중요한 건 누가 그걸 함께 보느냐입니다. 다음은요, 은퇴자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 바로 홈쇼핑 중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안 살 것 같았던 그 물건이 그 순간만 되면 꼭 필요해 보이던 이유 들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홈쇼핑에서 충동 구매한 것들. 딸, 너 어제 홈쇼핑 봤어? 그거 딱 내 스타일이야.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침 9시 방송에 나왔던 그거 오늘 안 사면 가격 오른대. 얼른 카드 줘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즐기고 계신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방송 자체라는 걸. 시계처럼 돌아가는 상품 설명, 이건 꼭 사셔야 돼요 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 지금 1000분 돌파했습니다. 라는 자막. 그게 누군가에겐 심심함을 덜어주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돈까지 가져간다는 거죠. 속눈썹 영양제, 전동 커튼, 바디 마사지기, 고급 냄비 세트, 언젠간 쓰겠지. 있으면 좋잖아. 그렇게 사모은 박스들이 창고 한켠에 쌓여만 갔습니다. 나중엔 이런 말도 하셨어요. 이거 너줄게, 너희 신혼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엄마. 그 물건들 사실 저도 쓸 일 없어요. 결국 나중엔 박스도 안 뜯은 채 기부센터로 보내드렸죠. 그걸 보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참, 그 돈이면 내가 제주도라도 한 번 더 다녀오는 건데. 듣는 제 마음이 더 쓰라렸습니다. 돈보다 아까운 건 시간과 마음이었으니까요. 홈쇼핑은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리는 심리의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살 때는 기분 좋고 받고 나면 애매한 그것. 다음은 손주들 준다고 샀다가 후회하는 그것, 바로 고가 장난감과 용돈 이야기입니다. 손주는 좋아했지만 정작 내 마음엔 허전함만 남았다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손주 선물고가 장난감과 과한 용돈. 엄마, 애 장난감 너무 비싼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사주셔도 돼요. 딸의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내가 좋자고 사는 건데 뭐 어때? 얘가 좋아하잖아. 사실 그날 어머니는 아침 일찍 동네 마트를 돌고 지하철 2번 갈아타며 백화점까지 가서 손주가 갖고 싶다던 장난감을 사오셨습니다. 18만 9천 원. 버튼 하나로 움직이고 소리 나는 최신 로봇. 선물하는 손은 설렘으로 떨렸고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포장을 뜯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장난감은 소파 밑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손주는 이미 다음 유튜브 장난감 영상에 빠져 있었고 어머니는 말없이 그 로봇에 팔을 다시 끼우다 작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가 이걸 왜 샀을까? 그냥 같이 뽀로로라도 한 편 더 볼걸. 그리고 용돈. 이거 엄마가 비상금에서 조금 모은 거야. 아버지 몰래 꺼내서 아이 손에 쥐어준 10만원짜리 봉투. 그런데 손주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랐고 어른들은 이렇게 자꾸 주시면 애 교육에 안 좋아요. 라며 괜히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선물은 했지만 마음은 공허했고 용돈은 줬지만 감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손주를 위해 썼던 돈이 사랑이 아닌 소비처럼 느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가끔은 포장지에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함께 웃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자꾸 물건으로 그 시간을 대신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피부 탄력 주름 개선 미용기기. 이게 바로 10년은 젊어 보인대. 전자상가에서 듣던 그 말. 매일 이 시간씩 얼굴에 올려놓고 고주파로 피부를 쫙쫙 당겨주면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가 될 거라는 믿음. 한 번쯤 저도 그 믿음을 품고 샀습니다. 비싼 가격에 비해 그 가격에 안 맞는 작은 기계였지만 내가 해보면 달라질 거야. 그래, 너무 비싸서 무조건 효과를 믿고 싶었어요. 젊어지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일단 믿고 열심히 사용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여전히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더 붉어지고 피부는 건조해졌죠. 혹시 내가 잘못 쓴 건가? 그 기계를 다시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없지? 그때부터는 그 기계가 마치 나를 배신한 것 같았어요. 돈과 시간을 쏟았는데 내 피부는 그대로. 게다가 그 기계는 너무 많은 전자기기들 중 하나로 흘러갔죠. 사용하기 귀찮고 차라리 옷장 한 구석에 처박아두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피부도 나이 드는 거니까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이젠 나이 들고 주름도 탄력도 다 인정해야 할 시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는 그 기계가 아니라 내 피부와 내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나이 들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을 찾기 시작했죠. 결국 그 기계는 그냥 이상한 생각으로 마무리된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무리하게 많은 물건들을 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다음은 여행 갈 때마다 산 고급 가방 이야기입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샀지만 결국 집안에 방치된 가방들이 되어버린 그 이야기. 궁금하시죠?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 여행 가방. 이번 여행에서는 진짜 멋진 가방을 사야지. 여행을 떠날 때마다 항상 들렀던 그 매장, 눈에 띄는 고급 가방. 첫 번째 여행은 파리. 그때도 마음속으로만 그 가방을 바라봤죠. 언젠가 이걸 들고 여행을 떠날 거야 하며. 그때는 돈이 좀 부족해서 조금만 더 모아서 사자 했던 그 가방.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여행에서는 그 가방을 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시 떠난 여행, 이번엔 유럽. 그리고 그 고급 가방을 들고 유럽의 거리거리를 거닐었죠. 상상보다 더 멋졌고 여행의 설렘도 더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붙기도 했죠. 하지만 귀국 후 그 가방은 그대로 방 한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 쫓겨 그 가방은 아무리 비싸도 그냥 그저 고이 모셔놓은 물건이 되어버렸죠. 그 가방은 내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결국 그 가방을 들고 어디로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여행의 설렘을 따라가다 보니 그 가방이 결국 진짜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오히려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 더 필요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행에서 사온 가방은 결국 나의 꿈을 잠시 보여줬던 것일 뿐. 그리고 나는 그 가방을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놓고만 있습니다. 결국 더 중요한 건 내가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일상과 실용적인 물건들이었죠. 결국 그 고급 가방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만 함께하는 물건일 뿐 일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지금부터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 중 하나라도 집에 있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신 겁니다. 첫 번째, 고가 안마의자. 수백만 원짜리 사놓고 몇 번 쓰고 참고로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다는 분 많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건강식품. 몸에 좋다는 말에 한 통, 두 통. 결국 위장이 먼저 아프고 냉장고만 터져 나왔죠. 세 번째, 대형 TV와 고가 가전. 보기 편할 줄 알고 샀지만
자막 안 보이고 리모컨만 복잡해졌습니다. 사용은 어렵고 전기세만 올랐단 분도 있었어요. 네 번째, 홈쇼핑에서 충동 구매한 물건들. 그땐 필요한 것 같았는데 막상 배송 오면 내가 왜 이걸 샀지? 봉지도 안 뜯은 채 구석에 쌓여만 갑니다. 다섯 번째, 손주 선물로 준 거가 장난감과 과한 용돈.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난감은 잠깐뿐, 그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오래 기억된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죠. 여섯 번째, 피부 탄력 주름 개선 미용기기. 광고에 혹해서 샀지만 사용법 복잡하고 귀찮아서 결국 한두 번 쓰고 잊힌 기기. 그 돈으로 얼굴 마사지 한 번 더 받지란 후회가 남습니다. 일곱 번째, 여행 가방. 이번엔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야지. 크고 튼튼한 걸 샀는데 무겁고 불편해서 결국 작은 가방만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죠. 정리하자면요,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건 비싼 물건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삶입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는 건 이제 그만하시죠.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주변 친구나 자녀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 필요 없는 소비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삶의 여유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영상에선요, 진짜 사길 잘했다. 60대 이상 인생템 BEST7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소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